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로 문의를 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제 사실 녹화를 했었는데 카메라도 그렇고 저희 조명도 그렇고 준비되어 있는 게 조금 미흡해서 영상 녹화본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설명드리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전공자분들께서 문의를 좀 주셨는데 필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필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하고요. 사실 필기는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연도만 보고도 시험 패스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관연도 보고도 시험 패스가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는 방향에 대해서 정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시험 일정부터 한번 볼게요. 기능장 시험은 4월 5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아직 뭐 연기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얘기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날짜는 참고로 3월 14일입니다. 자, 기사 필기 올해 1회차가 시험이 3월 22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자체가 연기가 돼 버렸어요. 이게 4월 이후로 연기된다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발표가 났는데 4월 25일로 연기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기능장 자체 시험이 이게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4월 약 한 20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지금 며칠 이내로 잠잠해지면 예정대로 이 시험이 치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능장 필기시험 접수는 어제까지였죠. 3월 13일인가? 이때까지 접수였을 겁니다. 접수하신 분들이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기능장 시험, 특히나 이제 전기 쪽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상당히 어렵고요.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 단어에 익숙하지 않게 되고요. 용어와 단어가 익숙해지고 나면 각각의 호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너무 생소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두고 있는지도 어렵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 해결이 또 되고 나면 또 넘어야 될 산이 단위가 힘들어집니다. 볼트, 암페어, 쿨롱, 패럿 이런 것들의 단위가 좀 생소해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전공자분들께서는 용어나 단어 같은 것들이 좀 익숙하죠. 그래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고, 특별히 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전기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들어봤을 법한 용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조금 재밌으세요. 전공자분들은 예전에 공부하거나 들었던 것들이 또 상기고 또 되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전공자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비전공자와 전공자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조금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도 비전공자입니다. 저도 기계가 전공이었고요. 그리고 필기는 붙고 올해 이제 2020년 상반기 67회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이게 최선입니다, 저게 최선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최근까지 제가 기사 시험이 연기되기 전까지는 기사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냥 전기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차근차근 한 번씩 드릴게요. 일단 공부 방법입니다. 전공자분들께서는 그냥 관연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관연도만 보셔도 충분히 뭐 시험 준비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시는데 나중에 비전공자분들 공부 방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전기 기능장 필기 시험 문제는 문제를 꼬아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도 않고 A라는 문제의 답을 B라는 문제의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보시고 답만 외우시고 시험을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분들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관연도 보시는 전공자분들. 그 다음에 비전공자분들께서는 기본적 전기 이론이 있으셔야 돼요. 이 이론을 통해서 첫 번째로 단어, 용어가 익숙해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문제를 보셨을 때 보는 눈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참 막막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단어와 용어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시면 바로 그냥 관연도를 하십시오. 관연도를 하시고 관연도에서 뭐 모르시는 문제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산에듀에
전병칠 원장님 거를 보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유튜브에도 공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병칠 원장님이 문제를 풀이를 좀 잘 해주세요. 잘 해주시고 이해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만 알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비전공자분들 중에서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하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있죠. 취득 경험이 없으신 분들,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공부하시다 보면 의문점이 조금 드실 거예요. 이제 이게 전공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따보신 분들,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따보신 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은 문제답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의심스러운 게 과연 이게 시험장에서 기억이 날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낸 답이 저쪽 문제에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괜시리 이번에 뭐 V는 IR인데 V를 물어본 문제를 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전류 I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V는 IR은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V, I, R을 전부 다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과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문제 관연도에서 물어보는 유형들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익히는 게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익히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단순하게 문제와 답만 외우면 될 문제들은 오답을 보지 마십시오. 시험장 가게 되면 괜히 관연도 문제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긴 보기의 지문들을 읽고 계시거든요. 읽다가 보면 오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그걸 한번 했다가 그래서 정답을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니었네, 답은 이거네, 그러고 시험장 가시면 나중에 본인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와 진짜 답이랑 또 헷갈려서 오답을 찍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와 답을 익히셔야 될 것들은 그냥 답만 보시고 넘기셔야 돼요. 오답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론과 단어, 용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연도 쪽을 보시고 다산에듀의 전병실 원장님 통해서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는 10개 회차에서 약 한 15개 회차 기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1년에 2번을 시험 치니까는 약 5년에서 7.5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8년치 정도 보셔서 16개 회차까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정하시고요. 형광펜을 가지고 옵니다. 형광펜. 그래서 형광펜도 색깔이 보라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리고 약간 핫핑크라고 해야 되나? 핑크색이 있을 겁니다. 붉은색은 없거든요. 핑크색, 이런 색깔의 형광펜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형광펜 추천 안 드리는 게 형광색 있죠, 초록색. 얘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색깔들은 추천 안 합니다. 진한 초록색은 괜찮아요. 진한 초록색은 괜찮습니다. 이런 색깔들의 형광펜을 준비하신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어떠한 것은 중에 어떠한 것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어떻게, 4번 어떻게 돼 있으면 형광펜으로 2, 예를 들어서 2번이 답이다 이러면 숫자 2는 표시 안 하고요. 여기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문제 읽고 답만 딱 보고 다음 문제로 패스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개나 15개 회차 문제를 보시면 자주 물어보는 유형이 있어요. 자주. 전기 기능장은 되게 자주 물어보는 거 많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들은 문제를 답만 외우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풀이 동영상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에듀의 전병실 원장님과 같은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셔야 됩니다. 요령. 이렇게 요령을 익히시고 나면 지금 대략적으로 문제가 600문제에서 한 회차가 60문제니까요. 600문제에서 900문제 또는 16개 회차를 잡겠다라고 하면은 960문제 정도 되겠죠. 약 한 1000문제 정도 될 텐데 이 중에 20% 정도는 요령으로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20% 같은 120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요령 정도를 익숙해지시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 위주로 나올 겁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니코철입니다. 이 니코철은 강자성체들인데요.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물어봅니다. 강자성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드리긴 할게요.
어떻게 외우냐면은 기능장 푸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 중 강자성체인 것은 하면 니코 철만 찾으시면 돼요.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철입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철은 대표적인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강자성체는 나중에 저희가 전자계약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기능장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뮤 제로의 값이 1보다 무조건 크면, 아주 크면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요. 강상역이라고 외우고 뮤 제로의 값이 1보다 살짝 크면은 상자성체, 그 다음에 뮤 제로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역자성체, 이렇게 외우고요. 자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화율, 여기가 뮤제로가 아니고 자화율, 자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크면, 아주 많이 크면 강자성체, 그 다음에 자이를 기준으로 0보다 조금 크면 상자성체, 그 다음에 자이를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역자성체,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기사에서는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기능장에서는 이걸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도 이 문제가 기능장에서 봤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있으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무조건 꼭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금캐입니다. 이 합금캐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반드시 포함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분진, 그 다음에 폭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밀가루를 만들다 보면 밀폐된 공간의 공기 중에 밀가루 분진들이 나뉘겠죠. 이게 날린다는 자체는 그만큼 가볍고 미세한 가루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이 미세한 밀가루 가루들이 농도가 짙어지게 되면 조그마한 스파크에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진 또는 분진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법인데 합금캐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금속관, 그 다음에 케이블. 자, 이 합금캐는 중요한 부분이 다음 중 분진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서 시공할 수 없는 것은 하면 합금캐를 제외한 걸 찍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약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이거는 기능사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화약이 들어가고 폭발이 들어가면 금속관만 가능합니다. 제가 기억을 빼먹었네요. 금속관만 시공이 가능한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원형 철주입니다. 철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봇대입니다. 이걸 지지물이라고 이제 전기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주, 뭐 철근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철로 되어 있거나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걸 철주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원형입니다. 원형. 이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원형 콘크리트주, 뭐 원형 철주 이렇게 해서 원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풍합 하중을 물어봅니다. 풍합 하중은 무조건 588입니다. 원형이라고 들어가면 대부분 전부 588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주 물어보거든요. 네 번째가 대34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중 어떠하고 어떠해서 대지전압은 하고 물어봅니다. 웬만하면 300V입니다. 그래서 300V가 답입니다.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이 예외가 한두 개는 있는데요. 예외 한두 개 정도만 찾으시면 돼요. 그런 경우 외에는 전부 다 대지전압은 300입니다. 그 다음에 4사인데 사용전압입니다. 얘도 문제를 뭐 쭉쭉 보시다 보면 뭐 어떠저떠고 뭐가 어떻게 되는데 사용전압은? 하고 물어봐요. 그때는 400V입니다. 그래서 대344로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기 때문에 그 예외 한두 문제 정도만 참고하셔서 외우고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대지전압은 300, 사용전압은 400입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좀 표로 외우시는 게, 표 정도보다는 그림으로 외우시는 게 좋은데, 교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 여기도 교직이라고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류자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류를 이렇게 쓰셔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교직만 쓰셔도 되고요.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걸 정변환이라고 합니다. 전기 기능장에서는 이렇게 정변환이란 단어를 안 쓰고요. 컨버터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걸 역변환이라고 하고요. 전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버터라고 나옵니다.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를 초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를 마찬가지로 컨버터라고는 하는데요.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이게 사이클론인지는 제가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교류에서 직류죠. 그래서 교류에서 출발하는 자체를 둘 다 컨버터라고 합니다. 출발하는 걸 기준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류에서 직류, 교류에서 출발했네. 그러면 컨버터. 교류에서 출발해서 교류로 갔네. 그러면 컨버터긴 한데 사이클로 컨버터.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직류에서 출발했네. 그럼 인버터. 그 다음에 직류에서 직류, 초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볼 것은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전기기사 학원 다닐 때 이제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법이긴 한데, 집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으면 좋으시죠. 그래서 주위에 공원이 있으면 좋다 그래서 파크라고 외웁니다. 이게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위 파크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이 주위 파크는 앞에 똑같은 이 글자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기전력에 요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쭉 가고요. 주파수가 같을 것, 그 다음에 위상이 같을 것, 파형이 같을 것, 크기가 같을 것이 전부 다 반복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위 파크 요 네 가지가 돼야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기사에서는 같지 않았을 때 현상도 따로 물어보는데 기능장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혹시 물어볼 줄 모르니까 제가 여기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원에서 난동을 부리면 안 되겠죠. 고무 이렇게 해서 씁니다. 자,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은 난조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위상이 같지 않으면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파형이 같지 않으면 고조파라는 게 생깁니다. 고주파가 아니고 고조파입니다.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효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주, 위, 파크, 난동 부리면 안 돼서 난동. 그 다음에 고무는 뭘로 외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고무 이렇게 외웁니다. 혹시나 문제가 안 나오면 난동 고무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제가 전기기사 학원에 잠깐 다닐 때 이제 강의하시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발 뒤감입니다. 그냥 발 뒤꿈치로 감자 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발전기를 얘기합니다. 뒤는 뒤진 전류를 얘기합니다. 뒤진 전류는 다른 말로 하면 지상이라고 합니다. 지상 또는 늦은 전류, 지상 전류, 뭐 뒤진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은 감자작용입니다. 이게 감자작용과 반대되는 말이 증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자속이 감소한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기, 뒤진 전류, 감자작용 이렇게 외우시고, 얘들이 만약에 발전기와 반대되는 거는 전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지는 앞선이 되고요. 지상전류라고 표현이 되면은 이거 반대가 진상입니다. 뒤진이니까 늦은 전류가 되면 빠른 전류로 반대말이 되겠죠. 감자작용의 반대말은 증자작용입니다. 발뒤감에서 바뀔 것 같으면 두 개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발전기에 뒤진 전류가 흘렀을 때의 작용은 물어보면 감자작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동기에 뒤진 전류가 흘렀을 때의 작용은 물어보면은 반드시 두 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가 전동기로 바뀌었고 뒤지는 안 바뀌었죠. 그러면 감자작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바뀌냐면 증자작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발전기에 앞선 전류가 흘렀다 그랬을 때 작용은 물어보면은 발전기고 안 바뀌었고 뒤진이 앞선으로 바뀌었죠. 앞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또 바뀌는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증자작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앞선 전류 감자작용 이러면 얘가 발전기가 아니고 전동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난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주 출제됐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문제 지금부터 출력을 하셔가지고 오늘부터가 됐든 내일부터가 됐든 이제 문제를 보실 거 아닙니까? 보실 때 문제에다가 형광펜으로 답을 칠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보시고 한번 눈으로 익히시고 진짜 제 말대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서 자신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능장을 준비하실 분들은 기능사가 없으시면 기능사도 같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문제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기능장은 공업경영 6문제가 더 추가되고 범위가 조금 더 넓다는 거,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기능사보다는 어렵다는 건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기능사를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업형 준비하실 때도 기능사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2020년 상반기 시험이 67회가 될 겁니다. 67회 지금 필기 접수를 깜빡하고 못 하셔서 시험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필기를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제 67회 필기를 접수하시고 준비가 아직 이제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필기 준비를. 그런 분들께서는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셔서 필기를 잘 치시고, 만약에
여기서 필기가 탈락했다,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좌절하지 마시고요. 바로 PLC 준비를 하십시오. PLC 준비하시고 이 PLC 준비를 약 한 달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회차는 63회부터 66회까지 관연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한 회차에 1일차, 2일차, 3일차 문제씩 해서 곱하기 총 4개 년도가 되니까 총 12개 회차가 되겠네요. PLC를 마무리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제어판이 될 겁니다. 제어판 같은 경우는 10판만 하십시오. 10판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배관을 할 텐데요. 배관 작업을 하실 때는 제어판 10판 플러스 배관 10판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어판은 총 20판을 연습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로 하시면 되고요. 63회부터 66회까지 전부 다 토탈 하겠다라고 하면 총 12판이 될 거고 배관도 12개가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간 정도는 얘들 전체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리겠네요. 2달. 근데 직장 다니시고 이러면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아마 68회 필기가 돌아올 때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68회 필기를 다시 준비하셔서 시험 치시면, 시험 치시고 나면은 실기까지 시간이 또 조금 있죠. 한 2달 정도가. 그때 지금 미리 실기 준비를 해놨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필답형 실기의 필답을 2달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PLC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안 하다가 당장 딱 스타트 하면은 잠깐 머릿속에서 딜레이가 걸립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조금만 연습하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제어판도 마찬가지고요.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요 자체의 준비를 먼저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필기를 물론 취득하시고 나서 하셔도 돼요. 그게 제일 좋겠지만 아직 필기 떨어졌다고 해서 실기 준비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좀 힘듭니다. 전기기능장 자격증 자체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 2년 안에 딴다라는 게 전기기능장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만큼 취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저도 66회 작년 시험이 66회였는데 65회 시험 때 제가 일이 있어서 필기를 못 쳤어요. 그러면서 66회 필기를 시험 쳐서 합격하고 나서 실기 준비를 했죠. 필기를 합격하고 준비를 해보려니까 와,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필답은 준비 자체도 엄두도 못 냈고요. PLC 겨우 끝내고 제어판하고 배관 이렇게 해서 딱 한 판 정도 해보고 갔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엄청나게 모자라요. 한 완자까지 한 40분 정도 시간이 더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둔 상태라 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지금은 필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회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